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로마 제국 말기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똑딱똑딱 시계로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과 그와 별개로 마음을 잴 수 있는 마음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지나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를 향해 강물처럼 흘러가는 시간을 뜻합니다. 한편 마음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는 과거와 미래의 특별한 시간으로 현재에도 영향을 끼치는 시간입니다. 인생사 희로애락은 바로 이 마음의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막연한 기대나 낭만적인 낙관론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야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뒤돌아보면 세월은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노력은 걸음이 되고 추수할 날에 대한 기대는 희망으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세네카.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푸른 마르고.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하신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최고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남도 신의주.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최고기온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도에서 최고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글피는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비 오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최고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최고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0도에서 최고기온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청진.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최고기온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고 눈 오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1도에서 최고기온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1에서 2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부터 화요일까지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오늘의 인물은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명예회장입니다. 전자산업의 불모지였던 한국의 반도체 사업을 일으킨 양대 주역이 있습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명예회장과 또 다른 한 명은 아들 이건희로, 아들 이건희가 이병철이 시작한 반도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부흥시켜
오늘날의 삼성을 일구었습니다. 그 주인공 이병철 명예회장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한국의 자랑이 된 이병철이 일군 삼성, 그 이야기 2부를 이어서 시작합니다. 지금의 삼성의 모체가 되었던 삼성물산이 성장하고 있을 때쯤 사업을 파산할 뻔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북한 공산당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 6.25 전쟁이 발발했다. 삼성물산공사 전 재산을 처분하여 가까스로 피란할 트럭을 구했다. 그리고 대구로 피란을 갔는데 대구에서 운영하던 조선양조장 직원이 비축해둔 돈이 마련되어 있었다. 뜻밖의 구원이었다. 참으로 고마웠다. 6.25 전쟁 후 공산 치하에서 공산당의 온갖 약탈과 만행을 목격했고 자유라곤 한 줌도 없는 암흑의 세계를 사무치게 경험했다. 당시 폐허가 된 땅에서 모든 물자를 해외 수입에만 의존해야 했던 상황. 제조업을 결의하게 된다. 조선 양조가 비축해놓았던 3억 원이 삼성물산의 기초를 다시 이루게 하였다. 사업은 급진전하여 설립 1년 후의 결산에서는 3억 원의 출자금이 20배인 60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후 제1제당을 설립해서 설탕, 사탕가루를 만들었다. 설탕 수입 의존도가 높았기에 한국의 당면 과제로서 수입 대체 생산 부분에 우선 주력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경제 부흥의 첫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지사업, 제약사업에까지 뻗쳤다. 설탕은 국민들에게 날개 돋친 듯 팔렸고 회사명을 제1제당 공업주식회사라고 정한 뜻은 다짐과 결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일에나 제1의 기계로 임하자 한국 경제의 제1주의자로서 국가와 민족의 번영에 크게 기여해 나가자. 그때 나이 43세였다. 제1제당 설립 불과 2년 만에 제1모직을 설립했다. 인간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임에는 동서고금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의식주, 그것이 척도가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 제조한다는 생각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설립했다. 모직 공장은 종업원들이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을 넘어 자연의 변화를 보며 정신적인 위안도 얻는 곳이 되길 바랬다. 거금을 들여 공장 주변에 심은 나무들이 시간이 지나 훌륭한 거목이 되었다. 삼성그룹의 새 공장을 지을 때마다 반드시 그것을 함께 옮겨 심는다. 삼성그룹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물산, 제당, 모직의 새 기업은 삼성그룹사의 서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병철은 제1제당과 제1모직의 완성에 각별한 큰 의의를 찾는다. 역사를 선도했다는 자부심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기업의 경영이 잘 되어 부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가들에게도 적어도 생산 공장 건설 의욕을 불러일으켜 오늘의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사업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는 뜻에서이다. 사회의 격동 속에서 한국 비료를 건설하려는 노력은 10년간 이어졌다. 이승만 정권이 교체되며 삼성도 위기를 맞으며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비료 건설 추진의 열정은 막을 수 없었다. 당시 한국 경제는 계속 미국 원조에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원조는 영원히 될 수 없다.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서둘러 찾아 확립해야 한다는 생각에만 골몰하였다. 그것이 비료의 자급자족이었는데
국가의 자본을 넘어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서독에 지원 사격을 요청했다. 당시는 일본의 외환 보유액이 10억인데 서독이 80억 달러가 넘었다. 15년 남짓한 동안에 서독 경제가 그처럼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를 들어보니 통제 경제를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시켰던 것이 이유였다. 서독은 한국과 똑같이 민족 분단을 당시에 겪고 있었다. 반공 입장도 같다. 그 반공의 원동력은 경제적 번영에만 있다고 믿지만 서독 한 나라나 선진국 몇 나라의 번영만으로는 자유진영을 지킬 수 없다. 개발도상국의 자유국가들이 함께 번영할 수 있어야 공산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서독의 크루프 기업이 비료 사업을 도우려 했던 사연은 특별하다. 당시 서독의 크루프 사업 사장의 말이다. 우리 회사는 한국과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1930년대에 우리 회사 기술진이 질소 암모니아 공법을 세계에서 최초로 발명하였는데 당시는 아무도 그 사실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공중에서 질소를 추출한다는 것을 모두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때 일본의 노구치라는 사람이 거금 100만 달러를 지불하고 특허를 사서 지은 공장이 지금은 북한에 있지만 다름 아닌 병철의 나라인 흥남 비료 공장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매수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회사로서는 한국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깊은 인연이 있는 한국의 비료 공장 건설에 우리는 마땅히 협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외화를 유치했지만 한국 내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비료 건설은 한없이 미루어졌다. 당시 부정축제 누명을 쓰고 1순위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지만 삼성은 부정하게 돈을 모은 적이 없었다. 기업을 일으켜서 자본을 얻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건만 억울함을 금치는 못했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기 전 박정희 대통령이 부의장으로 있을 때였다. 박정희 부의장이 병철을 집무실로 불렀다. 그리고 나라에서 기업이 잘 운영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했다. 그는 대답했다. 기업하는 사람의 본분은 많은 사업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그 생계를 보장해주는 한편 세금을 납부하여 그 예산으로 국토 방위는 물론이고 정부 운영, 국민교육, 도로, 항만, 시설 등 국가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부정축제를 처벌한다며 그 결과는 경제 위축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당장 세수가 줄어들어 국가 운영이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오히려 경제인들에게 경제건설의 이익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 될 줄 압니다. 이후 처음으로 공직을 한 번 맡았다. 기업가들이 모여 한국경제인협회를 만들었고 초대 회장이 되었다. 지금의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전신이다. 정부의 협조를 구하며 함께 한국경제 번영을 위해 나아가는 길을 위해서였다. 이후 울산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세계 최대의 단일 비료공장을 건설했다. 하지만 정치 기류에 휩싸여 결국 비료공장으로 거둔 수익은 반 이상을 정부에 내놓게 되었다. 10년에 걸쳐 3번씩이나 도전하여 겨우 완성시킨 비료공장이라 손을 떼는데 아무 감상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틀림없는 보람과 기쁨이 있었다. 국가가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세계 최대의 비료공장을 내 손으로 완성시켰다는 사실이다. 그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이후 문화사업도 확장했다. 삼성문화재단을 만들었다. 교육과 도의문화의 진흥을 위해서였다. 국내 인류대학이 된 성균관대학교를 인수하여 10년 동안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삼성문화문고를 만들었다.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은 이유는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나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 정신개혁을 촉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후 미술에도 관심이 많았던 병철은 자신이 모았던 미술 작품들을 전시하는 호암미술관을 설립하였다. 특히 동양의 미가 가득 담긴 한국의 전통 예술품을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호암은 병철의 호이다. 뜻은 호수마냥 맑은 물을 잔잔하게 가득 채우고 큰 바위마냥 흔들리지 않는 준엄함을 뜻하는 병철의 호를 그대로 붙인 것이다. 그리고 매스컴도 경영했다. 당시 동양텔레비전, 동양라디오가 개국되고 동양방송으로 발족되어 국민들의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국영방송인 KBS에 흡수되었고 방송 출범 1년 후에 한국신문사 중앙일보가 그 고고지성을 울렸다. 이후 용인 자연농원을 만들었다. 발전에 비해 우리나라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헐벗은 산들이 여전히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산림에 투자를 하여 계획적인 조림을 완성해 푸르른 자연을 후손에게 선물하고 싶었다. 용인 자연농원을 두고 초기에 자연파괴라는 비판과 반사회적 사업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현재의 성과와 평가를 놓고 볼 때 푸르고 풍성한 농원의 자연은 후세의 유산으로 남게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66세의 나이 잔병도 없이 감사하게 건강하게 지내왔지만 위암 초기 진단을 받게 된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위암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익숙지도 않은 병이었다. 치료를 권한받고 일본의 암 전문 집도의에게 수술을 받았다. 생사병로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라고는 하지만 10년은 더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감사하게도 수술은 잘 됐고 이후 피웠던 담배를 한순간에 끊고 건강을 챙기는 일도 우선으로 삼았다. 이후 10년 이상을 건강하게 살았다. 그리고 70대가 다 되어 중화공업을 일으키고 전자사업에 뛰어든다. 당시 미국보다 앞서던 일본 경제 부흥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경공업에서 출발하여 차츰 제약, 기계, 제철 등으로 사업 개편의 기틀을 잡혀갔다. 1960년대 후반에 일본은 전자산업의 개화기를 맞고 있었고 대만도 그 도입을 서두르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미 손을 댄 기업도 있었으나 그것을 조립하는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텔레비전도 웬만한 봉급 생활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비싼 수준이었다. 기술 혁신과 대량 생산에 의한 전자제품의 대중화가 필요했다. 당시 부정적인 소리가 많았다. 정부에서도 저지하려고 맹렬히 달려들었다. 정부의 허가도 받지 못하고 시작했지만 이후 장래성을 설득하여 전자산업을 끝내 이룩했다. 삼성의 참여가 한국의 전자산업에 어떤 자극과 활력을 주게 되었는지는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예견한 대로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수출 전략 산업의 주 종목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는 앞으로 가정용 기기, 산업용 기기, 정밀 광학기기, 컴퓨터와 그 주변 장치, 정밀 금형, 전자교환기, 태양열기기, 의료기기, 반도체 등을 양산하는 전자산업의 대단히 종합체로 발전해 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실현되어 삼성은 현재 세계 인류 기업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병철의 기업에 대한 신념은 기업이 없이는 나라도 없고 또한 나라 없이는 기업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은 나라를 뒷받침하고 고용 증대와 납세 활동을 통해 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1981년 취임사에서 기업들이야말로 새로운 일자리와 부와 기회를 창조해내는 이 시대의 영웅들이라고 기업가들의 역할을 찬양한 바 있다. 수많은 사람과 자금과 자재를 동원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고 국민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며 나라의 재정을 뒷받침하고 사회의 생활환경과 문화시설을 끊임없이 개선시켜주는 기업이나 그것을 이끌어가는 기업가를 단지 돈벌이의 관점에서만 보는 사고방식으로는 국가가 발전할 수 없다. 하지만 기업가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정직하게 사업하는 자세 또한 중요하다. 그는 거듭 강조한다. 기업은 결코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변화의 도전을 게을리하면 기업은 쇠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일단 쇠퇴하기 시작하면 재건하는 것은 지난하다고. 1979년 미국 뱁슨 대학에서 최고 경영자상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후 1982년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명예의 경영학 박사의 칭호를 받았다. 그때 수여한 대학교 총장의 축사이다. 이병철 회장이 새로운 사업을 일으킨 것은 항상 그 사업의 시장성이 가장 낮은 수준에 있을 때였고 극히 곤란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였다. 끊임없는 개척자 정신으로 성취한 여러 사업의 업적은 사회에 대한 봉사, 바로 그것이었다. 이후 미국을 제외한 세계 500대 기업 중 21위로 올라선다. 그리고 1981년 11월 19일 한국 경제 번영을 궤도에 올려놓고 이 세상을 떠난다. 한 개인이 제 아무리 부유해도 사회 전체가 빈곤하면 그 개인의 행복은 보장받지 못한다. 삼성기업을 창립한 이병철 회장의 말입니다. 맞습니다. 국가가 빈곤하면 개인이 아무리 부자여도 행복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자유민주주의로 선택되어 축복으로 번영된 대한민국은 우리 북녘동포 여러분과 함께 누리기 위해 번영하였습니다. 함께 자유를 누리며 행복할 통일한국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전해드리며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북녘동포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9470